모닝 브리핑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선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하나씩 공개가 됐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국내 AI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9% 넘게 급등하고 있는 엔비디아.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봄처럼 따뜻했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종잡을 수 없는 2월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종잡을 수 없는 건 사실 날씨뿐만이 아니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거래일 2월 21일 수요일장 한마디, 폭풍 전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은의 금통일을 앞두고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수 자체는 관망세가 깃들며 고요한 듯 했죠. 하지만 조용해 보이는 지수의 내용단에서는 아주 혼비백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PBR은 업종별로 엇갈렸고요.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선별적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신성 델타테크의 40% 넘는 변동성이 지수에 큰 영향을 줬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지수와 수급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미 증시 하락 속에 국내 증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이틀 하락하면서 어제 0.17% 빠진 2,653선을 기록했고요. 또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648억 원, 외국인은 1,039억 원 판 모습이고요. 기관 홀로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제 초전도처들의 이 롤러코스터 흐름 속에 좀 어지러웠습니다. 특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장중에 24% 급등하며 최고가를 보이다가 결국엔 1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서 초전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0.2% 빠진 864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양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이었지만 그중에서 빨간불을 켜낸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시스템 반도체, 화장품주가 올랐는데요. 호주 정부가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 조선업계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모두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AI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 기대감에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를 개발한 네페스아크가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시그네틱스는 19%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 OEM과 ODM 업체들이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화장품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속에 실리콘투는 27% 급등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8% 강세를 보였네요. 네, 방금 살펴본 세 가지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는 참 주식하기 이래서 어렵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준혜 캐스터가 말해준 것처럼 저 PBR 안에서도 조선과 증권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CXL 쪽은 쉬어갔지만 네페스아크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쪽은 급등하며 한 테마 안에서도 빠른 수납매가 펼쳐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화장품, 또 3월 성수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지개를 피고 있는 화장품 섹터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보죠. 지난주 공모주 슈퍼위크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올해 첫 IPO 대여 바로 APR이었죠. 윤우님, 유재석 씨와 김희선 씨를 모델로 내세워 인지도를 쌓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또 김희선 미용기기로 입소문을 탄 AGR의 인기로 상장까지 이끌게 된 APR.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스킨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MZ 세대들이 사랑하는 의류 브랜드 널디, 이거 아이유 씨가 자주 입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커피 전문점만큼 많은 스티커 사진 찍는 포토 부스, 포토그레이 등 각 분야의 트렌디한 사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뷰티테크 그룹 APR에요.
이틀간 무려 증거금이 14조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가 25만 원으로 2월 27일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는 APR. 자, 이번 상장을 계기로 시장은 다시 한번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을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APR의 중심에 있는 화장품 메디큐브를 보면요. 제품 라인업들이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크림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또 반값 세일도 자주 하고요. 이처럼 최근 화장품 트렌드 포인트 1, 중저가입니다. 올리브영 멀티숍 같은 데 가서 저가 화장품의 소비 형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다이소에서도 일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하도 품절이라고 해서 저도 좀 어렵게 구해서 유명한 바디로션을 한번 사봤거든요. 4,000원인데 퀄리티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지자 저단가 고품질 제품은 각광을 받습니다. 포인트 2. 제품군 다양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애플이죠. 자동차는 도요타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로레알은요, 점유율이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비자의 수요와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똑똑해질 만큼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이제 싸고 니즈에 확실히 충족이 되어야만 지갑을 열게 된 겁니다. 포인트 3. 중국 외 시장입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액 살아났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보단 아래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2021년부터 중국향 럭셔리 화장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 미국과 일본, 동남아 쪽에서는 가성비 화장품을 앞세워 YOY 20% 넘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중국향 고가 브랜드 전략을 앞세웠던 LG생활건강, 비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비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아이패밀리 SC라든지 VT 대비 주가는 황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3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관련 종목들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한 실리콘2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을 하길래 돈을 이렇게 잘 버냐? 한국 화장품들을 도매로 사와서 외국에서 다시 파는 역직구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출 비중이 또 제로입니다. 이렇게 비중국 중심으로 중저가 화장품 판매로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OEM이 대부분이고요. 내수 매출이 또 대부분이지만 그 포인트가 되려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여유 있는 가동률이 주가 급등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또 인수한 잉그로드랩이 미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화 관련 수혜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고점 42,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T도 확인해 볼까요? 일본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매출 10배 이상이 증가한 건데 올리브영 리뷰 랭킹 1위 제품 니들샷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다는데 포인트 두셔야겠습니다. 일본을 넘어 미국 아마존의 랭킹도 순위가 올라올지 여부 주가 향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은요. 이 코스맥스가 실패했던 북미 시장에서 오히려 CNC가 큰 성공을 거두며 화장품 ODM 업계 전면으로 부각을 받은 기업입니다. 현재 북미 최대 고객사의 품목 확대 효과로 생산해내는 물량도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정말 트렌디하고 일단 잘 만들고 이제 가성비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ODM 능력도 탁월하죠.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는 화장품을 고를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는 세상. 그렇다고 배터리 반도체처럼 규제를 합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K-뷰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올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신건설인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은 영업이익이 1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원익 IPS는 영업손실이 18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오늘 개최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은행과 증권, 보험주들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솔루션의 4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그 결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이번 2월 한은의 금통위, 그리고 오늘 또 K웨더가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을 예고했죠. 공모가 7,0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 3개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성적표. 이 슈퍼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9%나 넘게 급등하는 엔비디아.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를 비롯 움직일 수 있는 국내 관련주들의 향방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종목 장세를 보인 저PBR 관련주들, 이 저PBR의 빠른 순환매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시총 5위까지 올라오며 어제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한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 지금 예정된 3월 일정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총 3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주도권이 계속될지 오늘장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